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조원 CNI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강선우 여가부 장관으로 적합하다 32%, 부적합하다 60%인데 그 중에 절대 부적합하다가 40%가 넘더라고요. 에?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어떻게 보십니까? 32%나 적합이 나왔다는 게 좀 놀랐는데 네. 저 같은 조사에서 이진숙 거기는 네, 그 전 후보자는 20%대더라고요. 예. 10 정도 차이가 나던데 네, 아 진짜 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편은 지킨다. 이게 좀 네. 무섭구나. 네. 이른바 그 진보 좌파 진영에 저분들이 30이나 차지. 저는 사실 그거에 충격받았어요. 아, 20 당연히 20대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준숙은 우리 편 아니니까 거기는 20까지 떨어지는데 사실 20도 많은 거죠. 근데 저기 30이라는 거 놀랐고 저거에 기대서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민주당. 근데 부적합이 60%나 되는데 결국 강행을 할 거라고 보세요, 우리 최고위원은? 네, 강행하겠죠. 네. 워낙 이재명 시장, 도지사, 이제 대통령 이 용인술이라고 하는 게 갑질 논란이나 뭐 비위 문제가 있어도 내 선거에 도움 좀 끝까지 데리고 간다라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선우 후보도 그냥 데리고 갈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시장 때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그러니까 대장동 업자들한테 돈 받았다고 하는 김용 의원이라든지 또 브로커 활동했었던 김인섭 씨라든지 다 데리고 그렇죠. 가잖아요. 네. 도지사 때도 뭐 본인은 결제를 안 했다고 하지만 대북 송금의 이 주요 화타인 이제 이화영 씨라든지 또 정진상 씨라든지 무조건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 주면 그냥 끝까지 간다라는 그 기준으로는 강선우 후보도 그냥 지명 강행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네. 강시성을 가진 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누가 위에서 있죠 또 강씨가 강준욱 있잖아요. 아 강진호 비서가 그다음에 네. 대비는 강유정, 아, 예? 아. 그다음에 강선우. 전국에 계신 강시성 가지신 분들 좋으시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낙점에 전화가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농담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인구비 따졌을 때 강시성 가지신 분들의 그 비율하고 이번 정권에서의 강시성 가진 분들이 제 귀에는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저는 저거 보면서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3대 6이면 더블 스코어잖아요. 그렇죠. 되게 저러면은 언론들이 압도적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강선우는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제 이미 뭐라 나가리가 됐다. 요즘 뭐 다구리 나가리 뭐 되게 많네요. 구리구리.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있는 거 보면은 아무튼 근데 요즘 저- 최근에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보수 유권자들이 잘 뉴스를 안 봅니다. 그 여론조사 맞아요. 응답자층도 보면은 네. 중도 내지는 진보층이 많이 좀 이렇게 응답을 하고 보수층들이 많이 응답을 좀 안 해요. 그 가중치를 있어요. 재조정해야 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합이 30% 부적합이 60% 나왔다는 것은 네. 국민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숫자보다 실제로는 여론이 더 나쁠 수 있다 이렇게 당연하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네. 어제 말이죠.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유정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을 하고 오후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요즘 브리핑은 왜 강유정도 잡아주고 기자도 잡아주고 이제 양쪽을 카메라가 맞아요, 바쁘게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오전 브리핑 때 보니까 강유정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기자가 물었어. 아니 강선우 재송부 요청하는 거 이거가 열흘 말미를 준 것 같은데 열흘 동안에 여론의 동태를 살피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송곳 질문이 유일하게 한 번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유정이가 뭐라고 하냐면 재송부 요청은 여러 명입니다. 저는 국무회의 때문에 바빠서 이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즉답을 안 하고 딱 동문서답하고 떠나버리더라고. 근데 오후에 브리핑을 다시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정동영 까라먹저 누구 이쪽 보훈부 장관 후보자 뭐 그 강선우 앞에 있고 재송부 요청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24일 그렇죠.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강선우가 저 강유정이가 오전 브리핑과 오후 브리핑 사이에 안에서 뭔가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거라고 나 봐요. 그래서 이걸 열흘 말미를 주면은 7월 31일까지가 재송부 요청일인데 이걸 갑자기 사흘 뒤로 못을 박아 버리더라고. 이거는 뭔가 아무튼 그분이 이제 뭐 단안을 내리셨는지 그분은 그렇죠. 경로 안 하는 스타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그 이익이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고 간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익이 될까? 사실 네. 이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강선우 후보자가. 근데 제 생각에는 계산이 이 손절이 이미 너무 많이 손해를 봤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이진숙하고 강준욱하고
아니 강선우 때문에 그러니까 손절이 2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절하기에는 여기는 강선우는 아. 지금 손절해도 별로 건질 게 없다. 이렇게까지 이미 손해 봤는데 지금 던지면은 그게 더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안고 가자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고차원적 계산법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못 먹어도 고한다 뭐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이미 버린 몸. 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데요? 그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네, 마음이 네,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맞습니다. 밀리면은 네. 예. 이제는 더 밀리면 안 된다. 일기 내각이 예. 이제 스크래치가 크게 간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에서도 의원들이 이거는 좀 해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미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거보다는 정말 뭐 동력이 이제 좀 꺼질까봐 이게 초반인데 지금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님 뭐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도 있겠지만 그 블라인드 거기 게시판에 네. 어느 보좌관이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과 안 하면 너도 가만히 안 두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복수 여러 명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들은 암묵적으로 강선우는 지키자. 안 그러면 도미노처럼 우리한테도 이게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저는 그거를 지탱하고 있는 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선우 날리면 다른 보좌관까지 더 난리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관 결격 사유가 되면 네. 우리한테도 그 화살이 또 날아올 수 있으니까 예. 일단 이걸 지켜내야 힘이 있어야 그 보좌관들도 더 이상 제압을 한다. 준동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거 무너져 버리면은 그 사람들 다 그러면 나한테도 이제 결국 피해가 오는 거 아니냐. 예. 저는 그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제가 느끼는 제가 체험해 왔던 그 인생의 그 경험으로 보면 이른바 좌파 우파 중에 이런 갑질 더 많이 하는 곳은 좌파입니다. 네. 거의 보편적으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위계 관계가 더 확실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그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보면은 대부분 이쪽에서 발생해요. 저는 국민의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라고 봐요. 네네. 갑질하는 사람들이. 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쪽이 훨씬 더 심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집단 의식이 이것을 강선으로 지켜야 된다. 이건 내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혜경 여사 픽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 들어요. 예, 왜냐하면 그 과거도 아니죠. 얼마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장에서 강선우 최고위원 후보가 김혜경 여사를 그렇게 꼭 끌어안는 영상이 지금 그쵸. 화제예요. 근데 그것도 그 끌어안는 그 시간이라는 게 네. 잠깐 이렇게 인사하고 마는 게 맞아요. 아니라 부담스러울 정도로 안 놔요. 강선우 후보자가 김혜경 정말 안 여사. 놓대. 김혜경 여사가 네. 이렇게 얼굴이 이게 맞닥뜨려서 카메라로 네, 보이는데 네, 네, 네. 놀려고 하는 신경이 보이는데도 안 놓습니다. 네. 본인이. 짜증 나잖아요. 보통 그럴 때. 전당대회장에서는 네. 당대표 후보 아내한테 그렇게 꼭 끌어안는 제스처를 하지 않거든요. 그걸 보면서 둘 사이가 보통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저는 거고. 6.25 때 헤어진 모녀 상봉하는 줄 그 정도입니까?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받고 있는 어떤 뭐 지금 법인카드 문제, 배임 혐의 문제 등 거기서 나오는 관련자가 이제 배소연 씨 아닙니까? 배소연 씨의 특성이 뭐예요? 본인한테 김혜경 여사한테 상당히 충성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잘하고 맞습니다. 밑에 부하 직원, 정부 직원들한테 굉장히 하대하는 그 특성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조명이요, 이 특히. 부분도 예, 마찬가지예요. 예, 만약에 예, 강선호 후보자가 김혜경 여사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잘하고 부하 직원한테 못하는 그런 특성을 상당히 닮아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의 픽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한 언론의 편집국장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린 게 지금 뭐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강선우 사수 이면에는 자신의 갑질도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민주당 또 다른 고위급 의원의 적극 엄호와 동료 의원들의 동정심과 연대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네.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분이 금요일인가 이번 주에 지금 보도를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고를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름 밝히면 안 돼요? 뉴스 토마토에서 뭐 준비 아니, 중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나온 김민동 그거잖아요. 기자이고요. 네. 실제로 해당 보좌진들의 인터뷰까지 완료가 됐고 네. 뭐 사례 1, 2, 3 해가지고 나열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 고위 임원들이 카바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강선우를 지금 지명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저의 시어리는 이겁니다. 뭐냐면 금간 유리창이나 깨진 유리창이나 깨진 유리창 갈 때 금간 유리창도 함께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정권을 보면은 깨진 유리창부터 갈고
금간 유리창은 좀 두고 보자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은 깨진 유리창이라고 칩을 한 것 같고 이제 아니 강선우는 금간 유리창인데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좀 더 지탱하려고 했는데 야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브리핑 때도 그 말을 하고 방송에 가서도 그 말을 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강선우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 그 자리 지켜달라고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또 슬쩍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상호도 좀 나쁘게 말하면 비겁한 표현법을 쓰고 있고 좀 좋게 말하면 매우 정무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일부 떠넘기고 또 일부는 민주당 지도부에 떠넘기고 네. 그러면 우리가 당 지도부라고 했을 때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누구예요? 지금 송원석이란데 김병기밖에 더 있어요? 네. 김병기 한 사람이잖아요. 네.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니까 네. 그 사람 빼고는 지도부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김병기가 강선우를 강력하게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을까? 그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우리 가능성이 아까 이기인 최고가 아. 말씀한 그 영상 저희가 어머나 쎄쎄쎄도 하네. 네. 아유, 와. 근데 김혜경 여사의 관점에서 보면 예. 강선우 후보자의 지금 저 갑질은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 왜냐하면 그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증언을 보면 중앙일보에 다 보도가 됐었던 건데 네. 속옷 빨래, 양말 빨래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아. 관사에서. 네. 강선우 후보자는 그런 건 안 빨래는 안 시켰잖아요. 빨래는 안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헐. 김혜경 여사의 그 기준으로 보면 아니 저런 걸 가지고서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한 것이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그 기준일 수 있고 네. 거기에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든 누구든 네.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를 그 날리면 우리한테도 이제 그 우리도 큰일 난다. 네. 그런 의식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의식들이 실제로도 원내 지도부가 여당 원내 지도부가 강선우는 지켜야 됩니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 입장에서 명분 찾은 거죠. 저는 그 말도 일리가 네. 있는데 저는 가령 뭐 그 지금 여당의 지도부가 뭐 김병기라고 자기가 확 찍을 수는 없습니다. 뭐 지도부라고 표현돼 있는 그걸 원용을 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진짜 강선우가 너무너무 이쁘고 강선우가 우리의 그 뭐 이 도화선일 수가 있어 뭐 이런 유기의식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살폈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재명이 강선우를 붙잡고 있고 싶어 하나 버릴 수도 있는 카드일까? 이걸 면밀하게 동태 파악을 한 다음에 아 이건 지키는 거구나. 네. 그때 이제 벌떼같이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차마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내용. 마마 강 후보는 지켜야 됩니다. 이제 이 말을 미리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 차원의 짜고 치는 고수도. 고차는 짜고 치는 거죠. 참 강선우 의원은 자기 보좌진을 저렇게 좀 안아주지 김영 여사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안아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감동적인 그 장면입니다. 저게 한편으로는 네. 뭐 제사 음식 만들어 오라고 했다, 샴푸 사오라고 했다, 샌드위치 사라고 했다. 사실 갑질 아닌 갑질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재명 도지사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의 저런 갑질 논란에 있는 후보 지명자를 철회한다라는 건 어쩌면 자기 부정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내 갑질이 네. 있는데 네. 당신 갑질이 문제니까 그렇죠. 당신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을 거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갑질 논란은 괜찮을까라는 다시 한번 상기가 되는 그런 맞아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 부정일 수 있다. 그래서 지명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저는 저 영상에 눈 뗄 수가 없는 게 저도 여자지만 저는 여자한테 저렇게 해본 적이 남자한테도 그 여자한테 저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렇게 착붙을 한다. 우리가 네. 흔히 막 무슨 화장품 표현할 때 착붙 파운데이션 이러는데 착붙이라는 게 뭐예요? 착붙는다. 착붙. 저렇게 착붙을 하는 게 사회관계에서는 정말 드물거든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눈물은 왜 흘리는 걸까요? 그때 이제 저 본인이 저 최고위원 떨어지고 나서 약간 패배했다. 뭐 그거 때문에 지금 위로를 해주는 그런 거죠. 저는 괜찮아요. 뭐 이런 거죠 이제. 야, 열심히 하셨어. 근데 막 이러고. 대통령 부부 네. 중에 한 사람하고 저렇게 네. 진한 허그를 한 경험을 가지면 네. 그 다음부터 인생이 좀 달라지겠어요. 그 지금 인생 달라지고 있잖아요. 여가부 장관. 아, 후보들. 부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아,
진짜 대단하네. 아니 근데 저런 착붙은 이전에도 신뢰 관계나 친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예,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와갖고 이 허그를 한다. 저때 예. 강선우는 뛰어난 예. 점이 앞날을 내다본 거죠. 저 때는 그쵸? 이미 굉장히 유력한. 굉장히 유력한. 네. 아, 저는 이게 참 그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강선우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저 사람 하나가 돌출적으로 나쁜데 저 사람은 장관시키겠다 그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도덕성, 준법성, 이 윤리성 이런 기준이 거의 하락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붕괴된 거예요. 네. 저 정도면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다 판단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거 자체가 무너졌는데 어디부터 무너졌느냐? 임명권자부터 이미 무너졌고 그러니까 그것이 총리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결국 강행해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저 정도 수준의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제 장관이 되는 그냥 밀고 나간 이게 돼버렸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우리 사회가 적용해야 되죠? 근데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5위권의 이제 그 선진국으로 막 발돋움 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그 도덕과 윤리와 준법성의 기준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이 지경이 돼 버렸다. 그럼 이거를 복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앞으로 정권이 뭐 바뀌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세워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점에서 참담한 겁니다. 복원이란 것까지는 뭐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또 무엇보다 이제 요 상태를 그야말로 실드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내놓고 있는 민주당 진영에서 내놓고 있는 말이 또 국민들을 분노케 하잖아요.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특수관계다, 정치적 관계다. 또 저 일을 즐겁게 감내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은 즉, 어. 예, 이 말은 즉 아니 멀쩡하게 하는 애들 있는데 왜 너만 난리야? 라는 저는 속뜻이 전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예, 문진석 의원이 네, 해당 보좌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그 변기 논란이라든지 비대 고치라고 하는 거나 쓰레기 버리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문진석 의원실에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의혹을 본인이 지금 직접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 그리고 또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런 주장 동의할 수 없다. 분명히 법률적으로도 갑과 을의 관계이고 지금 명백하게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갑질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저렇게 쉴드를 치겠다라고 무리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잠깐 뭐 쉴드를 친다고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양이원영 의원도 네. 네. 단독 기사가 난 게 있었어요. 보좌진 교체 횟수 가장 많은 상위 3위 중에 한 명으로. 아, 그러니까- 양이원영 의원 자체가 네. 예. 그러니까 뭐 1년에 10번인가 뭐 네. 계속 그러니까 임기 내내 20번 이상 보좌진을 교체했다라는 식으로 지목됐었던 게 양이원영 의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이 강선우 의원의 갑질을 옹호한다. 그러면서 그 비판을 뭔가 차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자기 부정일 수 있다. 결국 자기네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네. 무리한 쉴드를 친다라고 유권자들은 생각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의 저 일종의 내로남불적 행위 내지는 자기네 이익이 걸리면은 기존에 했던 말은 언제 했냐 쉽게 그냥 입 싹 닫고 다른 짓을 하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같은 게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네. 입법부 이렇게 뭉뚱그리는 건 좀 반대고 네. 진영의 문제예요. 진영이 문제. 예. 네. 좌파 진영의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거. 네. 그리고 항상 독선과 오만.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는 그 진영 논리의 폐해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네. 보수도 잘 못하는 것이 많죠.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당 뭐 굉장히 욕먹일지 많지만 네. 이런 정도 지경까지 저는 자정 능력이 떨어진 적은 없었다고 없었다. 생각해요. 예. 보수는 보수는 그래도 자기를 좀 돌아볼 줄 압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엄호하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런 행태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좌파는 일단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편인데 우리는 정인데 우리를 공격해 그러면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이런 그 논리가 항상 발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라고
그렇죠. 보좌 의정 활동은 공사 구분하기가 애매하다. 애매하다. 이런 말들이 저는 그런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좌파 진영 전체가 얼마나 지금 좌파 진영의 그 자정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진영의 문제이지 강선우 개인만의 어떤 돌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맞습니다. 저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안 고쳐져요. 잘 제가 이게 수십 년 동안 안 고쳐져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인사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강선호 의원은 그래서 결국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요것도 결국 관심거리인데 24일까지 송부를 하라고 내일이에요. 했으니까요. 내일. 24일 내일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내일 모레는 우리가 강선우 여가부 장관님을 만날 것이다 아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네. 뭐 그 상임위원장 이인선 위원장이라서 네. 회의를 안 열겠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는 없고 그냥 임명 강행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우리 김광현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윤정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 때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윤석열 정부처럼 하루 맞아요. 이틀 정도 기간 두는 거 아닙니다. 딱 그 얘기했어요. 열흘 정도 더 둘 겁니다. 네. 청문 보고서 이렇게 맞아요. 재송부하는 거. 근데 오후 되니까 네. 한 이틀 정도만 할게요라고 이 네. 말을 바꾼 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처럼. 결국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네. 논란 오래 가져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강행을 할 거다. 결국 음. 이제 강선우 장관의 시대가 곧 도래할 거다라는 생각이 자, 듭니다. 강선우 장관님 텔레비에서 보게 될 것이다. OX 하나 들어주시죠. 하나, 둘. 어떤 의미 장관이 될 강선우 것이다. 여가부 장관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네. 된다. 하나, 둘, 셋. 오, 이게 만장일치네. 우리도 자기 부정이야. 우리도 왜요? 안 된다 해놓고 또 전부 다 오들잖아. 네, 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 될 거다라고 현실을 될 정확하게 것이다. 전달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자 장관이 된 이후에도 추가 폭로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장관 됐는데 어떻게 나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지라고 할 것이다. 즉 추가 폭로가 있을 것이라고 보면 O, 추가 폭로 없을 것이다 하면 X. 하나 둘 셋. 오.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단도리를 확실히 칠 것이다. 여성 단체들이 이를테면은 이 얘기들이 더 확산이 되려면 결국 여성 단체들이 호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단체들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폭로가 있더라도 이것을 다시 여성 단체나 다른 데서 받아서 공론화하고도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그야말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파 진영이나 보수 진영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저는 거기 반응 안 할 거라고 보고 오로지 그냥 좌파 진영 내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더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의 핵심은 결국은 여성 단체들의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네. 그거 지금 저 여당 원내대표가 그 말 옛날에 한 적이 있던가요? 아무튼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카르텔이다, 마피아다. 그래서 네. 뭐 기재부 마피아 이런 말 하고 무슨 뭐 검찰 카르텔 뭐 이런 사법 카르텔 이런 말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한 신문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의원들 카르텔이다. 그래서 결국은 현역 의원들 불패를 또 한번 이제 성사를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기도 했던데. 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왜 이 안규백 의원하고 그다음에 해병대 1사단장하고 그 광주 서석고 선후배 관계라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해병대 사건 터졌던 날 14분 동안 둘이 통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안규백 의원도 당연히 해병대 특검이 소환 조사를 하든지 참고인 조사를 하든지 뭔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보다 훨씬 약한 고리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라든지 그다음에 김장환 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그보다 훨씬 약한 고리인데도 다 불러서 조사하고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규백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안규백은 뭐 의심할 만한 바가 없다 이러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진한 뭐가 연결고리 같아 보이는데 말이죠. 네, 본인은 안규백 그 본인은 내 야당 의원이어갖고 최성병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통화를 한 거다. 그게 진실 확인이었지 구명 요청 같은 거는 없다라고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암묵적 구명 네. 요청 아니었을까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안보 인사차 고교 선배인 안 선배와 통화를 한 걸로 기억을 한다. 안부 인사를 왜 그날 해? 14분 동안. 14분 동안 안부 인사를. 그렇죠. 특이하죠. 네. 그래서 요런 지점들이 이게 사실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냥 묻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의원들 카르텔이 네. 분명히 있는 거고 예. 의원들끼리는 서로 왼쪽 눈 끔뻑하고 윙크 주고받으면서 뭔가 감싸고 도는 그런 게 네.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네.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박은주 국장님 그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네. 여성 단체들은 침묵할지 모르겠지만 네. 언론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추가 폭로, 네. 이 강선우 추가 폭로에 그렇죠. 대해. 네. 결국은 민보협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도 관심이에요. 네네. 그것도 거기도 가만히 저는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거기에 당 지도부가 그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에 뭐 이렇게 압박을 갈 수 있나요? 근데 전직도 있고요, 보좌관이라는 게. 아 전직들도 예, 예. 있죠. 그리고 전현직이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고 예. 보좌관들이 요즘은 어떤 자신의 어떤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철저히 전문성으로 업무 능력으로 양쪽을 오가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 진영이니까 끝까지 지켜야지 과연 그럴 것인가 저는 의문이고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폭로가 계속되기 시작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적폐청산하고 코로나 뭐 해가지고 그렇게 막 고공행진하다가 결국 조국 전 장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무너져 버렸죠. 맞아요. 둑이 무너져 버렸는데 맞아요. 저는 오히려 어쩌면 굉장히 빠른 그 정권 초기에 이것이 그 둑이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손해를 이미 많이 봤으니까 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라도 막아야 돼요. 저는 앞으로 더 크게 볼 손해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하여간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거 혹시 다시 들고 싶으십니까? 아니 정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논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논란을 되게 무리하게 쉴드를 치거나 맞아요. 방어를 할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네. 딱 그런 전형이라서 네. 아마도 지금은 물론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평가를 하지만 이게 결국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는 큰 이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요. 누구하고 허니문이에요? 셀프 저는 허니문. 저는 허니문이라고 생각해 본 요즘은 적이 셀프 없는데. 결혼도 요즘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인수위 기간도 없는데 무슨 허니? 민보협은 네. 더 이상 뭔가 부담스러워서 네.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네. 벌써부터 아, 그래요?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지지층이 네. 수박이라고 막 더 씌워서 네. 공격하고 있는 걸 보면 네. 민보협이 더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언론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이 지난번 마지막 SBS 보도에서도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을 확보를 했고 네. 그 텔레그램 속에는 다른 갑질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말미에. 예. 이제 그 내용들이 아마 장관 지명이 되면 추가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 내용 통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버틸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또 관심사는 이재명 도지사와 시장 때 언론을 어떻게 상대를 했느냐. 행정광고비로 언론을 쥐락펴락했었던 것이 맞아요. 이재명 단체장이었었거든요. 네. 네. 과연 대통령 때도 그 언론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걸 막을 것인가도 국회가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요 행정 광고비 요거는 우리가 진짜 다음번에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제가 어떻게 시우 진짜 의원 때 그 내역을 다 갖고 네. 있거든요. 아, 네. 그뭐 경인일보라고 네. 본인한테 비판했었던 기자는 네. 행정광고비를 다 자르고 네. 1년에 한 번 주는데 네. 뭐 그땐 야단체죠. 친야 성향의 언론한테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550만 원, 1,000만 원씩 다 네. 줍니다. 오. 요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요게 문제라서. 매우 재밌어요. 네. 근데 그걸 잘했었던 사람을 네. 시청해서 네. 급속 승진시켜가지고 도지사로 데려가고 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특집으로 다뤄주세요. 네, 우리 이 최고위원이고 자료 좀 싹 갖고 나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네. 해뜰 날이 올 때까지 제가 네. 해뜰 날이 올 때까지 제가 자, 쟁하고 애뜰 날